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에게 남아있는 4개의 법정, 이재명한테 남아있는 4개입니다. 4개의 법정. 이 4개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과연 승소,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4개의 법정에서도 패소, 전부 패배자일까? 승리자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어제 선고받고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부인하고 똑같아. 딱 이게 선고 끝나면요, 판사를 멍하게 오랫동안 쳐다봐. 그냥 끝나면 빨리 인사하고 놓아야지. 판사한테 인사는 해야지. 고개 숙이고. 근데 빤히 쳐다봤대. 판사가 나갈 때까지. 그거는 저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고. 하더니 나오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직 내한테는 4개의 법정이 남아있다. 현실 법정이 2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민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이 남아있다. 이거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현실 법정은 고등법원, 대법원 2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민심의 법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법정이 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뭐 이런데 이재명이가 황당무계한. 옛날에 이순신 장군으로 충무공에 비유하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이건데, 이재명이가 신에게는 4개의 법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재명, 그럼 이게 4개 법정에서 네가 이게 하나라도 이길 게 있냐? 하나라도 이길 게 있어? 자, 이번에 법조인들이 다 뭐라느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거는요, 아예 그냥 항소심에서 감형을 못하게 최대한으로 때려놨다, 이런 평가입니다. 법조계의 평가가. 만약에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150만 원 했으면 항소심 가면 또 비비면 또 깎아주잖아요. 근데 징역 1년을 때려놔버리으니 그럼 벌금 80으로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야, 한승진 부장이 제대로 칼을 뺐다. 이재명이 간데 항소심에서 절대 감형을 못 받도록 최대한의 형량을 때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분석인데, 그러면 이재명 고등법원에서 뒤바뀔 수가 있나? 그리고 고등법원의 정의는 누구 부를 건데? 고등법원에 이미 50명의 정인 다 나왔는데 한 번 놓은 정인 또 부를 필요 있냐? 안 불러주지, 판사가. 그 다음에 3개월에 끝내라고 조혜대 대법원에 특명을 내렸잖아. 3개월 지나면 대법원에 계속 보고를 해야 돼. 왜 3개월 지났는지 특명을 내렸잖아. 그리고 항소심에서 특히 못 다투는 게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네가 일부 무죄를 받아놨잖아. 일부 이유 무죄 받았잖아. 공표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 다툴 게 있는데? 이제 골프 안 친 거? 그거 쳤잖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밖에 다툴 게 없잖아. 백현동. 그러면 할 게 없잖아. 백현동 무죄가 되나? 백현동이 무죄돼? 판넬까지 만들어 놓아가지고 다 설명하면서 국민한테 김인섭이 숨기려고 로비 판넬까지 만들어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가봤자 다툴 것도 없고 정인도 없고, 그 다음에 1심에 워낙 형량이 세기 때문에 항소심이 깎아줄 여지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 근데 법정에 고등법원의 법정은 의미가 없지. 이재명, 너도 변호사가 인정할 거 아니야. 의미가 없잖아. 그럼 두 번째 법정 보자고. 대법원은 더 의미가 없지. 이재명, 대법원은 무슨 심이야?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 법률심. 그 무슨 말인지 알지? 사실 문제, 팩트는 대법원에서 심리 안 한다. 근데 백현동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사실 문제지. 이게 법률 문제냐? 법률 문제야? 사실 문제잖아. 그럼 이게 심리할 게 없잖아, 대법원은. 그 다음에 대법원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12월 달에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면 자판은 누가 있다? 자판은 이형구, 조국이 지금 맡고 있는 이형구, 그 다음에 오경미 둘이밖에 없지. 지금 나머지 11명이 우파야. 근데 이재명이 너 봐주겠어? 대법원이 11명이 우파고 법률심인데 봐주겠냐고. 일단 현실의 법정 2개는 희망이 없다. 이재명 인정하지?
근데 현실 법정에 희망이 없으면 뭐 끝이지, 너 정치 생명. 네가 뭐 이게 민심의 법정이나 역사의 법정이 뭐 영원하다 말든 너 몇백 년 뒤에 이재명이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조봉암이가 지금 이게 한 50년 지나서 억울하게 사법살인 당했다. 역사의 법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 현실 법정에 2번 패소하면 이게 이제 정치 영구 퇴출이지. 10년간 영구 퇴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가 주장하는 4개 법정 중에 일단 현실 법정이 중요한데 근데 2개는 전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그래, 민심의 법정 한번 보자고. 지금 민심의 법정에서는 네가 성소자냐? 지금 뭐 국민 여론조사 해볼까? 이재명이를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야 된다. 첫째. 2번. 이재명이는 야당의 대표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한 70% 압도적으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니까 이재명이를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인 거 아닌가? 너 지지하는 한 20% 정도 되지? 20% 되잖아, 보통. 근데 그 사람들도 너에게 사법적인 방탄까지 다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어. 너 지지율이 20%인데, 그래도 이게 다 방탄까지, 아유, 대선 주자니까 뭐 죄를 지도 봐줘야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있어? 민심의 법정에 어디 성수할 수 있냐고, 네가. 여론이 그렇잖아. 여론이.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들 보면 알잖아. 이재명, 너가 이게 아무리 방탄 장애 집회를 열어도 경찰 추산 처음에 17,000, 그 다음에 15,000, 오늘은 이게 얼마 올지, 뭐 총력 동원해봤자 이게 얼마 오겠냐? 어제 선거할 때 개딸들 뭐 얼마나 오냐? 차비 주고 다 주고 해도 몇천 명 돼. 거의 없잖아. 없잖아. 그럼 이게 민심의 법정이 어떻게 네가 성수한다는 게 어떻게 입증할 건데? 민심의 법정이. 여론으로도 이게 처벌 여론이 더 높아요. 법대로 하는 여론이.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그 다음에 대국민들이 막 너 구하려고 막 뛰쳐나오고 촛불 들고 없잖아. 그냥 너가 이게 전국에 동원령 내린 이거밖에 없잖아. 어디서 민심의 법정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민심의 법정에서도 이재명은 철저하게 패배자입니다. 패배자. 승리자가 아니다. 이걸 제가 3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의 법정? 야, 참 이게 제지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역사의 법정이죠. 옛날에 한명숙도 돈 받은 게 전화배체 만장일치로 돈 받은 게 나왔잖아요. 한명숙이가. 그런데도 이게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입니다. 이러면서 뭐 하얀 꽃을 갖다가 뭐 목련꽃인지 장미인지 뭐 하여튼 꽃 들고 성경 들고 성경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놓잖아. 하나님도 나를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놓잖아. 성경에 손은지가 맹세하는 놈 제일 이게 사기꾼들이 많아. 사기꾼들이. 한명숙이처럼. 그러면 이게 역사의 법정에 이재명, 역사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재명, 너 무덤에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덤에 침을 뱉을까? 아니면 이게 무덤에 추모에 술을 한 잔 올릴까? 저는요, 아마 이게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재명은 더 가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당군들의 최대 범죄자인데, 이건 맞거든요. 이거 팩트입니다. 어떻게 교묘하게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증거나 모든 걸 봐도 팩트예요. 진짜 대장동 사법 로비해가지고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고요. 백현동이 김현석 때문에 77억 받아가 봤잖아. 77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자기 가려고 돈 보낸 거 맞거든요. 맞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경기도 법카 조명래 씨가 다 하지만 다 맞잖아요. 어디서 마치 아무 지은 죄가 없이 탄압받은 것처럼 아무 지은 죄가 없이 탄압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역사가 지날수록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는 가혹합니다. 오히려 이런 정말 부패범, 파렴치범 이런 후한무치한 이런 자가 한때는 야당 대표였고 한때는 대선 후보였다. 이런 역사의 평가는 가혹할 겁니다. 공자가 말한 춘추 필법 역사는요 절대 냉정하게 제대로 평가합니다. 역사의 평가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의 범죄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만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극히 가면 쓰고 있는데 일부만 살짝의 비리가 보인 거죠.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요, 이재명의 추악한 얼굴 전체가 드러나면요, 범죄 혐의가 엄청날 겁니다. 예를 들어 배소연이 통해서 재산을 80억 이상 엄청나게 빼돌려놨고, 또 정자동이나 엄청나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게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고 전모가 드러나면 역사적인 평가는 훨씬 더 우리 현실 법정보다 이재명에 대해서 가혹할 겁니다. 가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결국 이재명이 말한 4개의 법정, 즉 2개의 현실 법정,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민심의 법정, 국민여론, 그 다음에 역사의 법정, 냈다! 이재명이가 승리할 일은 없다. 4개의 법정 모두 이재명에게 비참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제 판결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적 단죄 첫 발짝을 띈 거예요. 지금 이게 허우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여기서 언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워낙 이상한 기상천외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재명을 심판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 가족이요, 야, 이게 이재명이 이제 좀 살살 공격해라. 너 그렇게 이재명 심하게 공격하다가 나중에 테러라도 당하면 곁다를 어떡할래? 걱정하는 분들이 친구나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조국이 옛날 한 것처럼, 중국의 노신이 한 것처럼, 노신 있잖아요, 중국에. 물에 빠진 개는요, 허적거리는 데서 건져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항복해서 끝날 때까지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이게 노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조국이가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이재명 끝까지 끝나야 끝난 겁니다. 끝까지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또 총력전으로 돌파해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완전히 정치판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징역 구속해서 한 몇십 년 완전히 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